교육 전문직 시험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하셔야 될 게 자신감 있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문직 한인과 되더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면 된다. 선생님도 사범대 나오고 또 같이 상대평가의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도 사범대 나오고 우리 또 어떤 선생님은 교대 나오고 초등이죠. 어떤 선생님은 또 같은 교대 나왔단 말입니다. 같이 근무하죠. 하면 된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전문직의 기본적인 징검다리 선생님이 좀 말씀해 달라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동안 말씀드립니다. 전문직 시험은 아시다시피 시간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전문직 시험은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 시간 선생님 투자의 싸움입니다. 하루에 평일날 선생님 평일날 3시간 4시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평일입니다. 여기 자투리 시간 포함해서 3시간 4시간은 그래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학교 갈 때 때로는 말이죠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는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물론 여건이 되면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3시간 4시간 어느 자투리 시간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투자라는 것입니다. 주말은 8시간 아니에요. 각각 8시간이니까 2, 8에 16 선생님 16시간 16시간이에요. 그 정도 투자하셔야 돼요. 선생님 방학은 이제 선생님 10시간 정도 투자하시고 인베스트멘트 투자 싸움이에요. 왜 선생님도 사범대 나오고 상대편까지 다른 분도 사범대 나오고 어떤 분은 또 교대 나왔을 것입니다. 다른 분 또 교대 나오고 똑같이 근무하고 전문직 시험의 합격은 첫째 무슨 싸움이다? 시간 투자 싸움. 요즘에 쉽게 표현한다면 엉덩이 싸움이다. 그 말 엉덩이 싸움. 그죠 선생님? 다음 시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틈새 시간 활용하라. 틈새 시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우리는 책 보고 전문직 공부한다 할지 학교에서 기획 내지는 논술을 쓴다 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동료 평가에서 큰일 납니다. 선생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틈새 시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되 때로는 교육 뉴스 나오죠. 그러면 컴퓨터 보고 일반적인 뉴스 스크랩 한 겁니다. 교육 뉴스 같은 것을 좀 스크랩 하시고 평상시에 꾸준히 업데이트 형태로 선생님이 스크랩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모니터에서 이제 스크랩 해가지고 메일로 전송해 놓으면 되겠죠. 교육 뉴스 시험에서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예컨대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부산하고 경북이랄지 부산이랄지 이런 데는 거기가 매년 말에 거기가 매년 초에 시험 보잖아요. 근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부산이라든지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11월 초 혹은 10월 말쯤에 시험 본단 말입니다. 11월 초나 10월 말쯤에. 근데
11월 초에 시험, 10월 말에 이번에 경남에서 경남에서 말이죠.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10월 말에 시험을 봤는데 교육방송에서 EBS죠. EBS 방송에서 누가 출연했냐면 경남교육과 함께해서 출연했습니다. 해서 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해서 우리 경남교육감에서는 경남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규모, 아주 양의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이나 세계적인 측면에서 진로 교육원을 2025년도까지 이렇게 완공하겠다. 진로교육원.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전라북도는 EBS 방송에서 전라북도 교육감은 뭐였어요? 이제 앵커하고 이렇게 얘기 담화식으로 나누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 이런 게. 평상시에 우리 지방신문에 나오는 교육에 관련된 거. 그렇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항상 꾸준히 스크랩에서 근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뭐 정책이라든지 모든 관련 자료를 선생님이 만든 적이 없거든요. 이제 첫삽을 떴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로교육의 취지 목적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써라, 논하라, 기획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농 간에,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거는 학력 격차가 도농 간에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른 정책 내용을 한 번씩 논술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면접용으로 선생님이 쓰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교육의 뉴스 매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육 뉴스에서 해년마다 교육감이 12월 말쯤에나 안 그러면 그해 첫 해 1월 달에 뭐하죠? 교육감의 신년사, 교육감의 사고력이나 교육감의 정책적인 요소가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교육감 신년사, 교육감의 신년사 선생님이 챙겨서 이것도 그 정책의 내용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보시면은 세 번째로서는 제발 어떻게 하라? 우리는 교육감의 신년사 같은 것도 공부하시고 제발로 선생님이 읽으면서 공부하시라. 읽으면서 그리고 스크랩 해놓은 상태에서 요약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읽으면서 공부하시되 특히 다시 적어드릴게요. 선생님 교육감의 어떤 매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교육 뉴스 평상시에 꾸준히 선생님이 하셔야 되고 또 교육감 신년사에 큰 단어 있죠? 신념이 아니야. 신년사 선생님. 신년사를 이거 완전히 분석하셔서 논술이나 기획에 대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꼭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선생님. 보도자료. 우리 시도교육청의 보도자료라든지 보도자료를 꾸준히 스크랩에서 요약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에 따르는 공문,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각종 공문, 이 내용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선생님. 그죠? 이 내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선생님이 꼭 계속 스크랩 해가면서 그 정책의 요약
된 정책의 내용을 꾸준히 정리하시면 거기서 60, 70%에 다다른 합격의 역량을 기를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재발 덕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약했던 것을 가지고 스크립 해가시면서 입으로 뱉으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암기의 최고 효과죠, 선생님. 암기의 최고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일석이조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하시면은 어차피 선생님은 면접까지 시험 볼 거잖아요. 1차 그러니까 처음에 필딱고사만 합격하고 시험 안 볼 겁니까, 선생님? 면접까지 어차피 볼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암기의 효과가 읽으면서 뱉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암기 효과가 최고로 높습니다. 듣기, 그냥 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 같은 것을 듣기만 한다. 기억력이 5%밖에 안 돼. 암기. 기억력이, 메모리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뱉는 거. 한마디로 읽으면서 뱉으면서 공부하는 건 10 내지 20%. 절반이 넘잖아, 선생님. 어차피 면접은 수어로 할 수 없잖아요. 수어로 할 수 없으니까 면접 뱉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논술은 니코로 다시 말합니다. 논술은요, 선생님, 서론, 본론, 결론.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면접은 서론이, 면접은 본론이, 면접은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논술은 글로 쓰는 거죠. 면접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하면서 면접까지도, 논술하면서 면접까지도 선생님이 대비할수록 뱉으면서 하다 보면은 말이죠, 면접까지 선생님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론해도 괜찮고 들어가는 말, 본론, 결론, 나가는 말, 기조발언, 면접에서는 기조발언, 본론, 토의, 토론, 그 다음에 결론은 정리발언. 그러니까 서론은요, 면접에서는 기조발언이죠. 본론은 토의 토론이고 결론은 정리발언. 똑같습니다. 하나는 차이점은 뭔가요, 선생님? 차이점은 이것은 글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다음, 꼭 제발 덕분에, 제가 오직 있으면 제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발 읽으면서 입으로 뱉으면서 공부하시면 면접까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암기의 기억의 효과가 최고로 올라간다는 거. 다음, 스터디를 항상 여쭤보는데 스터디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스터디는요, 아시다시피 하면 훨씬 좋죠. 좋은 점이, 근데 스터디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스터디의 종류에는 온라인 스터디와 오프라인 스터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스터디를 권장합니다. 오프라인도 좋긴 좋아요.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숙제 안 해온 사람은 미안합니다, 오늘 숙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그러다 나중에는 숙친구들만 생긴다니까. 나중에 맨날 뭐죠? 오프라인 행때에서는 맨날 단합대회만 하고 있어.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이 미안하거든. 사기가 꺾여요. 내가 정말 친구 만나려고,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터디가. 장점, 온라인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시간 낭비 안 되죠, 온라인은, 선생님. 그죠? 왔다 갔다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어요. 나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30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분이면 왕복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출퇴근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왕복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허비해요. 길거리에다가. 낭비잖아.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온라인. 그래서 집에서 이제 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메일로 이제 뭐죠? 카톡으로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정보 같은 것도 교환하고.
온라인을 권장하고 스터디의 장점은요, 시너지 효과. 우리 조직이 있다. 조직이 있다. 시너지 효과.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요, 한 사람이 당겨주고. 그리고 반드시 스터디 때문에 숙지하려고 공부한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 좋습니다. 그래, 분야를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터디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죠? 해봐서 알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근데 또 스터디 최대한 단점이 있어요. 스터디 최대한 단점은요, 상호 이제 단점은 선생님이 여기다 보시면 단점은 상호 신뢰감, 상호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상호 얼마만큼 뭐하는가? 신뢰하는가? 신뢰감이죠. 스터디 보통 뭐 5, 6분 하신 분도 있고 4분, 5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4분, 5분, 5, 6분 스터디 구성해서 하시는데 어떤 분은요 맨날 과제를 안 해와요. 어떤 분 한 사람은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과제 제공해주는 사람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봅시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거든요. 힘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 그죠? 그러면 4분, 5분 한 분 중에 나중에 2분 않고 맨날 그 다음에 어떤 분도 내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이거 다 스터디 망쳐버립니다. 근데 좋은 효과는요, 스터디 구성이 진짜 그래서 중요하다. 어떤 분은요 스터디 하는데 작년에 재작년 2년 정도 공부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뭐가 정보라든지 어떤 모두 쓰는 방법이라든지 영향력이 있겠죠. 지적인 내용 많이 알고 있겠죠. 자료도 있을 것이고 자료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처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 같은 수험생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맨날 자료만 갖다 주고 또 알려주고 내가 얻는 게 뭐야? 안 해버리더라고. 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도 바쁜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터디의 장점은요, 좋은 점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 단점은 거기 신뢰도가 형성이 안 되면, 같은 맥락이 형성이 안 되면 그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경기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스터디반을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 재수생들, 그분들이 많이 계세요. 5분인가 하는데 넣어달라고 했는데 자꾸 안 넣어주더래. 너무 억울하더래. 아니 이해 좀 해달라고 막. 그래서 4분인가 했다. 그런데 하셨는데 스터디 들어갈 실력이 안 되거든. 그래서 스터디 들어가려고 저희 학원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 연수원 5군데에서, 교육연수원 5군데에서 우리 전문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선생님 학원까지 오셔가지고 방학 때 저 스터디 들어가려고, 전문직 공부하는 스터디 들어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 합격하려고 온 게 아니라 스터디 들어가려고 오셨대.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은 합격해버렸어요. 스터디 안 들어가고 합격했어요. 그 해. 또 어떤 선생님은요, 전공이 국어예요. 중등이죠, 국어. 3명인데 국어 3분인데 대학원에서 국어 박사 하기 때문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대학,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박사 하기 때문에 만난 친구들인데, 그래서 3분 다 박사학위를 그에 취득했습니다. 전공이 국어잖아요. 야, 우리 이왕이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왕이 쭉 공부 쪽으로 밀고 나가자. 장학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3분이 스터디를 구성을 했습니다. 3분이 얼마나 친하겠어요.
세 분이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공부한 거잖아. 처음 공부했는데 뭘 해? 뭐 스터디 전문직 경험 있는 사람이 우리 셋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논문 전문직에서 논술이 있잖아요. 논술은 하지 말자. 그래도 국어 박사잖아. 명색이 국어 박사인데 논술은 하지 말고 뭐만 하자? 기획만 하자. 논술은 논술은 박사 소지했는데 할 것도 없고 말이지. 기획만 하자. 기획을 어떻게 해? 아는 게 있어야지. 스터디 할 수가 없죠. 아는 게 있어야지 스터디하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스터디를 못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한 분만 이제 저희 이제 연수원에서 교육받아서 저희랑 함께 수업에서 합격했습니다. 근데 봅시다. 대학원에서 쓰는 이것은 박사인 것은 이거 뭐라 그러죠? 논문이라 그러죠. 논문이고 이것은 시험에서는요, 선생님 논문 아니에요. 전문직 시험은 논술입니다. 전문직 시험에서는 논술이다. 그 말이면 논술. 논문하고 논술하고 그리고 전문직 시험은 정책,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정책에 갖는 것이 바로 논술이고 논문하고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 다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분 중에서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포기하고 한 분은 합격해서 이제 발령나서 다니시고 계시겠죠. 근무하고 계시겠죠. 이런 자 크게 나누어서 전문직 시험은 첫째 이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시간 투자의 싸움이다. 엉덩이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 투자를 각각 평균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 시간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단 틈새 시간을 활용해라. 지속적으로. 우리 제주도 선생님인데 전공이 수학입니다. 그분은요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 들으시면서 방학 때는요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첨삭도 받고 이렇게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첨삭도 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주말만 다니죠. 토요일날 주말반 있으니까 주말만 집합 강의를 서울까지 맨날 오세요. 근데 공부하는 스타일이 얘들이 2명이나 돼. 그 다음에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강의 듣고 이제 정책 같은 것을 요약을 해요. 요약해서 이제 녹음을 합니다. 입으로 자기가 정책 같은 것을 강의 들었죠. 그 다음에 썸머리 요약했죠. 그리고 녹음을 하죠. 몇 번 공부돼요. 반복 공부가 피드백이 3번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 들었어요. 정책 요약했어요. 그 다음에 녹음했어요. 자동적으로 피드백이 3번 돼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 와서 이제 거기 크게 녹음기를 좀 크게 틀어놓고 녹음했던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했잖아요. 녹음했던 것을 크게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이제 음식 만들고. 왜? 3번 했기 때문에 2번 이상 했기 때문에 복습이 되어야지.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의 효과가 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합격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첫째는 시간 투자죠. 시간 투자. 아까 그 두 번째는 짜투리 시간, 틈새 시간을 활용하라. 그 다음에 틈새 시간을 활용하면서 교육 뉴스, 보도자료, 그 다음에 우리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할 말이 많은데요. 주요 업무 계획을 완전히 선생님이 숙지해야 됩니다. 근데 업무 계획은요, 업무 계획을 써라.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써라. 그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이것의 활용 방법.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우리가 고득점을 맞겠는가. 이제 그 내용은 수업을 전개하면서 그 내용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예요, 100%. 주요 업무 계획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고득점을 맞이해야지 선생님이 어차피 전문직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득점 맞는 방법을 본 수업 시간에 이제 알려드리면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발 읽으면서 공부하라는 거, 그 다음에 스터디 구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선생님과 이제 어떤 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길래 선생님께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시간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 중에서. 예. 선생님과 함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 달 정도 꾸준히 공부하고 방학 때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 동안 쉬었다. 뭐 쉰 게 아니라 학교 일이 바쁘기 때문이죠. 학교 일만 하다가 다시 또 한 달 하려면 이게 선생님 이거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 안 돼요. 실패합니다. 공부하는 그 기간은 많은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 꾸준히, 정말로 꾸준히 선생님이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수업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예.